우리 교재 99페이지에 그림 5-3에 치아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 그래서 설탕이 들어있는 음식이 끈적끈적한 음식이고, 치아를 닦아주는 음식이 풍부한 영양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썩어서 이가 아픈 까만 이가 있고요. 칫솔로 관리된 하얀 이는 힘이 센 이 치아로 그림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런 그림을 보여주고 어떤 음식이 치아를 닦아내는 그런 건강한 이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또 설탕이 들어있어서 끈적끈적하게 해서 이를 갉아먹어서 충치가 생겨서 병원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들하고 붙여보는 활동도 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잇몸 닦기와 이 닦기, 그리고 이 닦는 순서까지가 이제 우리 교재 100페이지에 유치가 나는 순서까지 해서 치아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잇몸 닦기를 살펴보면 주로 영아에게 적용이 되는데, 유아들도 잇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아의 경우 인공수유나 모유수유 후 부드럽고 깨끗한 거즈로 이와 잇몸을 닦아서 식사 후 남아있는 당분들을 제거해 줍니다. 일회용 꼬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여의치 않으면 거즈형 수건을 매번 살균 세탁하여 사용하도록 합니다. 수유 중 잠이 들 경우 당분이 치아에 침착되어 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젖이나 우유를 먹이면서 잠들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밤중에 자주 오랫동안 모유를 수유할 경우에도 치아가 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가 나는 순서에서 7, 8개월경 아래쪽 앞니 2개가 나고요. 8, 9개월경에 위쪽에 앞니 2개가 납니다. 10개월경에는 위에 이가 2개 더 나고요. 12개월경에는 아래쪽 이가 2개가 더 납니다. 14에서 16개월경에는 제1 어금니가 위아래로 2개씩 나고요. 16개월에서 20개월경에 송곳니가 위아래로 2개씩 납니다. 20에서 30개월경에는 어금니가 위아래로 2개씩 나게 됩니다. 이 닦기의 습관은 일생 동안 건강한 치아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유아의 독립심과 자조기술을 발달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는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올바른 이 닦기 습관을 형성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유아용 칫솔을 사용하여 바르게 이를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식사 후나 잠을 자기 전 양치질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양치질이 어려운 경우 물로 입안을 헹구어내는 습관을 기르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5세 무렵이 되면 스스로 이를 닦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영유아가 혼자서 이를 닦겠다고 하면 교사나 부모가 먼저 시범을 보인 후 바른 칫솔질을 알려주며 서서히 지도할 수 있습니다. 어린 유아의 경우 혼자서 깨끗이 이를 닦기 어려우므로 성인이 도와준 후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우리 유아의 식생활과 건강 지침서로 이 닦는 순서를 제시했는데, 칫솔을 잇몸 깊이 넣고 이와 잇몸이 닿는 부위부터 돌려서 닦는다. 치아의 바깥쪽을 먼저 닦고요. 치아의 안쪽을 닦고, 치아의 씹는 면을 닦고, 또 치아의 겉면을 닦고, 또 혀를 닦습니다.
여기에 빠진 게 있다면 혀를 닦았으니까 그 혀가 닿는 입천장도 닦아줄 필요가 있겠죠. 식습관 지도를 살펴보면 식습관은 개인의 성장 경험과 학습에 영향을 받으며 지역, 문화, 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는 음식에 대한 선호와 식습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며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공급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유아교육 기관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가정과의 협력을 통해 영유아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경험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식습관의 발달을 살펴보면 식습관 지도는 영유아의 발달 수준과 행동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8개월에서 3세 정도의 유아는 탐색과 호기심이 증가하고 자기 독립에 대한 의지가 강하므로 싫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며 음식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유아기는 미각이 발달하여 식품에 대한 기호가 생기고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의 구분이 뚜렷해집니다. 혼자서 식사가 가능하고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의 식품에 대한 기호나 식욕은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태도 등 주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조리법의 차이나 다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좋아하거나 싫어하게 되는 등 식품에 대한 기호가 일정하지 않고 자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영아가 남아보다 또 기호의 변화가 좀 더 심하고 부모가 과잉 보호하거나 신경질적인 양육 행동을 지닐 경우 식욕 부진이나 편식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5-표에 연령별 섭식 행동에 대한 부분인데요. 18개월에 식욕이 감퇴합니다. 숟가락을 들어올릴 때 팔꿈치를 움직일 수 있고요. 음식에 대한 거부와 선호의 변동이 심합니다.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증진되고요. 2세경에 음식에 대한 선호가 확고하고요. 섞이지 않는 음식을 선호합니다. 손가락으로 음식을 집을 수 있고요. 손가락으로 컵을 잡을 수 있습니다. 2세에 혼자 먹이는 것이 용이해집니다. 3세에 식욕이 증진되고 보다 다양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잘 먹을 수 있고요. 4세 식욕이 증진됩니다. 음식 준비 돕기를 즐길 수 있고요. 5세 식욕이 좋아집니다. 혼자 천천히 먹을 수 있습니다. 연령별 그 섭식 행동의 특성이 잘못 연결된 것은 이러고 시험에 낼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이것도 참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지원을 살펴보면 영유아는 위가 작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설에서는 한 번의 식사와 2번의 간식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영유아가 원할 때마다 음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지만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절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들은 단맛이 나고 부드러우며 씻기 쉬운 음식을 좋아하는 반면에 채소류나 향이 강한 음식, 딱딱하고 질긴 음식, 맵거나 비린 음식을 싫어합니다. 유아들의 기호는 식품이 지닌 본래의 맛 이외에도
색채, 온도, 질감, 크기나 모양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조리법이나 재료 선택 등의 변화를 주어 다양한 음식을 먹어보며 긍정적인 느낌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건강하고 균형 있는 영양 섭취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아 건강교육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즐거운 분위기에서 또래와 함께 골고루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긍정적인 식사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의 식생활에 대한 지침을 살펴보면 생후 6개월까지는 반드시 모유를 먹여야 된다고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9년에 식생활 실천 지침을 제시를 했는데요. 초유는 꼭 먹이도록 하고 생후 2년까지 모유를 먹이면 더욱 좋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했네요. 모유를 먹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제유를 먹인다. 조제유는 정해진 양대로 물에 타서 먹인다라는 부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수유 시에는 아기를 안고 먹이며 수유 후에는 꼭 트림을 시킨다. 자는 동안에 젖병을 물리지 않는다. 이후 보충식은 성장 단계에 맞춰 먹이는데 생후 만 4개월 이후 6개월 사이에 시작을 합니다. 여러 음식을 섞지 말고 한 가지 시작을 하고요.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간을 하지 않고 조리해서 먹입니다. 숟가락으로 떠먹이고요. 과일 주스를 먹을 때는 컵에 담아 먹이게 됩니다. 유아의 성장과 식욕에 따라 알맞게 먹이는데요. 일정한 장소에서 먹이고요. 쫓아다니며 억지로 먹이지 않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않습니다. 곡류, 과일, 채소, 생선, 고기, 유제품 등 다양한 식품을 먹입니다. 과일, 채소, 우유 및 유제품 등의 간식을 매일 2-3회 규칙적으로 먹이고요. 유아 음식은 싱겁고 담백하게 조리하게 합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영양사가 항상 아이들한테 배식이 되기 전에 조리가 됐을 때 이제 검식이라고 해서 저한테 가져와요. 그래서 원장님 나왔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어른이니까 먼저 드셔보세요 라기보다는 이제 그 기미상궁 그런 느낌으로 왜 우리가 사극을 보면 그 임금이나 윗분한테 가기 전에 기미상궁이 독약이 들었는지 은빈녀를 찔러보고 먼저 맛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장일 때도 기미상궁 역할을 하느라고 맛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왜냐하면 음식의 간이 싱겁게 하고 담백하게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양사는 염도 측정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맛을 볼 때 좀 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항상 영양사는 염도 측정했는데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OT를 할 때 학부모들 OT를 할 때 어린이집에 식재료는 되게 좋은 재료를 쓰고 신선하고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음식은 맛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아버님들이 깜짝 놀라죠. 예산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맛이 없지?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잘 먹이려고는 하는데 너무 잘 먹이니까 엄마 아빠들이 사실 아이들 한 끼도 안 해 먹여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들도 많고 간식은 간식인데 아침을 안 먹였으니 간식 많이 주세요 이런 말도 많이 듣기도 하는데요. 이제 간을 하지 않아서 맛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맛있다는 거는 적절하게 소금과 MSG가 들어갔을 때 맛있는 거지만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급간식은 간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많이 싱거워서 그런 부분으로는 이렇게 맛있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오해 소지가 없게 설명을 잘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좀 간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잘 드시고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돌봐야 하기 때문에 아이들 먹는 거 그대로 먹으세요 하지는 않고요. 성인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조금 간을 맞게 해서 칼칼하게 할 때도 있고요. 육개장 같은 경우 아니면 떡볶이 같은 경우도 애들은 좀 매운 거 못 먹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선생님용으로 따로 조금 간을 맞게 해서 선생님들 좀 맛있게 드시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애들은 선생님께 특별해 보이니까 선생님은 그거 먹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5번째로 수면 관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이 수면은 급속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 영아기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영아의 총 수면 시간은 보통 13시간에서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3, 4개월의 영아의 경우 9시간에서 11시간의 밤잠을 자게 됩니다. 영아가 자다가 갑자기 깨어서 울 수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즉시 안고 달래주어 안심시켜 주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낮잠의 경우는 영아마다 개인차가 있으나 하루에 한두 번 정도의 낮잠을 자게 됩니다. 성장하면서 점차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이세 무렵이 되면 하루 평균 12시간에서 13시간의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유아기에 접어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지니게 됩니다. 4, 5세 유아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유아들은 대사 활동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으므로 낮잠이나 휴식을 통해 피곤하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사 활동이 굉장히 완성하고 활동량이 많아서 낮잠을 통해서 그 오전에 있었던 하루 일과를 정리하기도 하고 충전을 통해서 오후에 또 놀이를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요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낮잠을 자고 나면 집에 와서 잠을 자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실이 좀 많이 있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들은 결국은 자기 아이를 사랑하지만 잠잘 때 더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 놀아주시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깨어있는 자기 자식보다 잠자고 있는 모습만 보고 싶어 하시는 학부모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 현장은. 그래서 미국 수면학회에서 아이들은 몇 시간 자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OT 때 부모 교육 때 안내를 하지만 요즘은 이제 예전에는 좀 거의 다 자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안 자는 분위기로 좀 바꿔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아들은 재우긴 하지만 유아들은 선택해서 자고 싶은 친구와 자고 싶지 않은 친구를 구별하기도 하고, 다른 차원으로 이야기하면 잠이 없는 아이를 억지로 재우는 것도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일 수 있기 때문에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게 배려하는데, 효리가 안 잤는데 상순이도 안 잘 수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다 안 자고 그 뭔가를 활동을 해야 되는 교사의 업무 분장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좀 현장에 요즘 많아지고 있는 분위기라는 거 참고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그 수면을 취해서 활동량이 많았었던 오전을 낮잠이나 휴식을 통해 피곤을 해소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수면 관리이고, 이런 수면 시간이 부족할 경우 성격 발달과 성장을 저해하고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낮추어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부모님들한테 꼭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면 시간이 부족했을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지니까 친구들하고 관계에서도 마찰이 일어나고 싸움이 잦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잠자는 시간을 통해서 키가 크는데 또 그런 성장을 저해할 수 있고,
또 충분한 수면을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데 수면이 부족했을 때 면역력이 떨어져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면을 위한 환경에 대한 구성을 살펴보면 영아의 수면을 유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아가 깨어있는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안겨서 잠든 후 낯선 환경에서 잠에서 깰 경우 다시 잠들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장난감을 두지 않도록 하여서 수면을 위한 장소임을 분명히 할 필요도 있습니다. 또 침구를 너무 푹신하지 않은 것을 마련하고 적절히 보온을 해주어야 하고요. 빛과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도 건강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교사는 일과 운영에서 적절한 휴식과 낮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하고요. 영유아가 쉽게 잠들 수 있도록 가정과 유사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음악이나 동화를 들려주거나 영유아가 좋아하는 인형이나 담요 등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하게 잠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습니다. 낮잠 지도는 모든 영유아에게 강요하지 않고요. 수면 습관과 생활 리듬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낮잠을 자려고 하지 않는 영유아는 조용한 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도록 합니다. 영유아들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적어도 한 명의 교사가 곁에서 지켜보며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이들이 다 잘 자니까 교사들이 나와서 커피를 마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게 특히 영화관에서 아이들이 푹신한 침구에서 돌연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심심치 않게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기침을 하는지 코가 막혀 있는지 또 가래가 끓고 있는지 엎드려 자는지 이런 수면 습관을 조금 케어해 줄 수 있도록 한 명의 교사가 교실에 남아서 아이들의 낮잠을 꼭 살펴야 된다는 거, 그 부분을 교실을 비우면 안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낮잠 지도의 유의점을 살펴보면 침구는 유아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볍고 위생적이어야 합니다. 영아에게는 방수 매트리스로 된 침구를 제공하고요. 영아가 깼을 때는 즉시 기저귀를 확인하고 갈아주고 영아들의 잠자는 시간과 깨어난 시간을 기록하게 됩니다. 잠들기 힘들어하는 영유아들은 자신의 이부자리에 누워 쉬도록 하거나 잠자는 아이들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조용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잠이 들지 않거나 다른 유아를 방해하기 쉬운 유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떨어져서 눕히는 것이 좋겠죠? 잠을 깨면 교사와 함께 자신의 침구를 정리하고 화장실에 다녀온 다음 다른 유아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용한 활동을 하게 합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또 다음 제가 영유아 위생과 안전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가볍게 살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이 영아 돌연사라는 게 만 1세 미만의 영아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인데요. 또렷한 병력이 없고 사망의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을 특징하게 됩니다. 생후 1개월부터 1년 사이의 영아의 사망 원인 중 50%를 차지하고요. 98%가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발생하며 수면 시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영아 돌연사를 일으키는 위험 요인은 자궁 내 저산소증, 태아 성장 지연, 임신 중 흡연, 감염, 미숙아, 엎드려 재우는 거, 영아를 너무 덥게 감싸고 무거운 이불을 덮어주는 거, 영아의 침뇨가 부드럽고 너무 푹신한 경우에 이를 참고하여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